최근에 딸이 찾아왔는데 엄마 얼굴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어떤 시술도 받지 않았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딱 이거 하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시술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얼굴이 좋아졌단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게 무엇인지 집에서 딱 100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어르신 피부 건강을 상담해온 생활 건강 전문가입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이 칙칙해졌다, 점이 늘었다, 기미가 짙어졌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냥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최근에 73세 이명자 어르신께서 단 2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고가의 시술도 피부과도 아닌 바로 집에 있는 식초에 이것 하나만 더했을 뿐인데요. 얼굴이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바르면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안전할까요? 지금 영상에선 그 기적의 조합과 올바른 사용법, 효과 본 분들의 후기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정보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기미에는 레몬팩이 좋다던데요. 오이는요? 감자도 좋다던데요. 상담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기미 없애는 법을 검색하면 레몬즙, 오이팩, 감자팩처럼 다양한 민간요법이 쏟아져 나오죠. 심지어 천연이니까 안전하다, 자극 없고 효과 좋다는 식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 중 이런 민간요법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게 달아오르고 기미가 더 진해졌다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68세 여성분은요, 인터넷 블로그 보고 레몬즙을 얼굴에 직접 바르고 햇빛을 살짝 쬐면 더 효과가 좋다는 글을 믿고 시도하셨어요. 그 결과 며칠 후 얼굴 전체에 붉은 반점이 퍼지고 기존보다 기미가 더 도드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레몬이나 감자, 오이 같은 식재료들은 겉보기엔 천연이고 부드러워 보여도 피부에 직접 바르면 광과민 반응이나 자극 반응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레몬은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외선과 만나면 멜라닌 색소가 더 활성화되기 쉽고요. 오이도 생각보다 수분이 많아 금세 산화되며 이 과정에서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미에 좋다고 하니까 천연이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바르셨다가 피부가 더 얇아지고 자극받아들여 색소 침착이 더 짙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민간요법들은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에겐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겐 큰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50대, 70대 피부는 수분 유지력과 재생 능력이 떨어져 조금만 자극을 줘도 바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깨끗한 유리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과 금이 간 유리에 물을 붓는 차이와 같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받아들이는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혹시 지금도 레몬팩, 감자팩, 오이팩 등 인터넷에서 봤다는 이유로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기미를 옅게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관리가 오히려 기미를 더 짙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기미검버섯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한 기대감으로 강한 민간요법을 쓰는 것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방법으로 천천히 피부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효과만 따라가기보다는 내 피부가 진짜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럼 어떤 홈케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까? 식초랑 양파를 섞으면 기미가 옅어진다고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조합이 그냥 옛날 어르신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수년간 수많은 상담과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가 있었다고 직접 들은 경험에 근거한 실용적 홈케어입니다. 실제로 73세 이명자 어르신도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그게 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바르고 나니 며칠 뒤부터 얼굴이 맑아지는 게 느껴졌고 2주가 지나니까 기미 색이 옅어지더라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임 어르신께서 어느 날 사진을 찍으려는데 얼굴에 기미가 너무 짙어져서 화장으로도 안 가려진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때 따님이 엄마 이거 한번 해봐 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바로 식초와 양파즙 홈케어였던 거죠. 처음엔 무심코 따라 하셨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조합이 왜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각 성분의 역할에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피부 표면에 쌓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아무리 씻어도 나이가 들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색소가 안쪽에 갇혀 잘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식초가 그 막힌 길을 살짝 열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양파즙 속 퀘르세틴과 황화합물은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피부 재생을 돕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손상된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첫째로 바깥에서는 각질 정리로 통로를 열고 둘째로 안에서는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회복을 돕는 이중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땅을 고르게 갈고 그 위에 새싹이 잘 자라게 물을 뿌리는 것처럼 피부에 필요한 정리와 영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피부과에서 쓰이는 고농도 산 제품이나 강한 필링 성분보다 훨씬 순하고 집에서 저렴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조합을 어르신들께 추천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효과 본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쌓였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기미에 좋다는 크림을 수십만 원 주고 발랐는데도 별 효과 없었는데 이건 이상하게 계속 쓰고 싶고 피부가 편안하더라고요. 피부에 뭔가 자극이 있으면 바르기 꺼려지고 하루만 써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홈케어는 자극이 거의 없으면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방법이었죠. 이제는 병원 가기 전에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자연 홈케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무엇보다 피부에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 시니어 분들께 특히 잘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매번 신선하게 만들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이 식초와 양파즙 홈케어를 만들고 바르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집에서 어떻게 만들죠? 잘못 만들면 피부에 자극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 중 한 분은 인터넷에서 식초랑 레몬즙을 섞어 썼다가 피부가 따갑고 붉게 달아올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바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용법이 간단해 보여도 정확하게 알고 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식초와 양파즙 홈케어에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걸 잘 쓰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효과를 보셨는지도 함께 나눠 드릴게요. 준비물은 사과 식초 2큰술, 양파즙 1큰술, 화장솜, 작은 유리 그릇 또는 세라믹 용기,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절대 금속 숟가락은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식초의 산 성분이 금속과 반응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흔히 있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계량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파즙은 시중에 파는 제품보다 직접 집에서 만든 것이 더 신선하고 안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양파 반 개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눈이 매울 수 있으니 환기 잘 되는 곳에서 해주세요. 간 양파를 거즈나 면보에 싸서 손으로 꾹 눌러 즙을 짜냅니다. 믹서기를 사용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강판 방식이 더 순한 질감이 나옵니다. 사과 식초 2큰술과 양파즙 1큰술을 섞습니다. 비율은 꼭 지켜주세요. 식초가 많아지면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나무 숟가락으로 잘 저어준 후 바로 사용하세요. 이 용액은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하며 하루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하세요. 10분간 발라두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가렵거나 따가우면 바로 중단하고 물로 씻어내세요. 세안 후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화장솜을 적셔 올립니다. 절대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눌러 부착해 주세요. 510분 정도 붙여둔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굽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나 진정 크림을 발라주세요. 피부 장벽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 외출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식초 사용 후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주기. 처음엔 이틀에 한 번 사용하세요. 피부가 잘 적응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34일 후부터는 매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식초와 양파즙 비율을 11로 더 묽게 희석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잘 지킨 분들 중엔 기미가 희미해지니까 얼굴이 훨씬 밝아 보인다. 딸이 엄마, 요즘 피부에 뭐 바르세요? 하고 물어본다는 반응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피부는 절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극 없이 올바른 방식으로 관리했을 때 시간은 걸리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답해 줍니다. 이 식초와 양파즙 홈케어는 누구나 집에서 해볼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없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기미와 검버섯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신 어르신들의 진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하셨는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A. 정말 효과가 있어요? 내 나이에 기미가 옅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 식초와 양파즙 홈케어가 그렇게까지 피부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해 본 어르신들의 후기를 들으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분들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후기는 73세 이명자 어르신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과 꽃놀이 여행을 가는데 화장을 해도 기미가 너무 도드라져 보여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하지? 하고 스스로도 사진 찍기가 싫어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엄마 얼굴에 뭐 했어? 하고 묻더랍니다. 그만큼 얼굴 톤이 환해졌고 기미가 흐려지니 인상이 부드러워졌다는 말도 들으셨대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2주쯤 지나고 나니까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보다 맑아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후기는 68세 김정숙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피부가 민감하신 편이라 처음에는 식초 비율을 줄여서 식초 1, 양파즙 1로 희석해서 사용하셨어요. 처음엔 살짝 따갑더니 34회 정도 쓰고 나니까 전혀 자극이 없고 피부가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특히 이 어르신은 6주간 꾸준히 사용한 뒤 손등에 있던 검버섯색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남편분도 여보, 뭐 바르셨어요? 하며 변화를 눈치채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알아봐 주니까 괜히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 후기는 65세 박정심 어르신입니다. 평소 화장품을 여러 개 바르는 걸 귀찮아 하시던 분인데 이 홈케어는 재료도 간단하고 한번 해두면 뿌듯해서 오히려 꾸준히 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비싼 화장품보다 내가 직접 만든 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분은 시술 경험도 있었지만 비용과 회복 부담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셨고, 오히려 이 홈케어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된다는 느낌이 들어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이 크다고 하셨어요. 이 세 분 모두 연령대도 다르고 피부 상태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 번 바른다고 금세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한 달 꾸준히 바르고 피부가 반응하는 속도를 기다려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정확한 사용법을 지키셨다는 점입니다. 무리해서 오래 붙여두거나 너무 진한 비율로 사용하지 않고 테스트 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자극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후기들을 들으며 나만 이런 고민이 아니구나. 저분도 효과 봤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당신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잘 쉬게 해주고 잘 관리해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응답합니다. 이제 이 홈케어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잘못 써도 효과는 줄고 자극만 남을 수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효과가 있다는데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식초와 양파즙 홈케어는 천연 재료로 만들긴 했지만 사용법을 잘못 지키면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피부는 연필로 그린 종이가 아닙니다. 지웠다가 다시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자극이 가해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꼭 지켜야 할 사용 수칙은 그냥 참고사항이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눈 주위 상처 부위에는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식초는 산 성분이기 때문에 눈처럼 얇고 민감한 부위에 닿으면 심한 자극, 따가움, 붓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눈가 기미를 없애고 싶어도 이 부위는 피부과나 전문가 상담 후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피부에 상처가 있는 부위에도 절대 바르지 마세요. 염증 반응이 생기고 2차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낮에 사용했다면 꼭 선크림을 바르세요. 집에만 있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햇볕은 창문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초 사용 후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가 더 자극돼서 기미가 오히려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케어는 가급적 저녁 시간, 세안 후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날 외출 전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하루 안에 만든 용액은 반드시 버리세요. 아까운데 내일 또 쓰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양파즙은 산화 속도가 빠르고 식초와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극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에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새로 만들고 사용 후에는 바로 버리는 것, 이게 안전한 피부 관리를 위한 기본입니다. 첫 사용 시 반드시 팔 안쪽 테스트 먼저. 이건 피부에 직접 바르는 어떤 재료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10분간 기다려 보세요. 이상 반응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따가움, 발진, 열감 등이 느껴지면 그날은 사용을 멈추고 물로 충분히 씻어내세요. 처음엔 이틀에 한 번, 익숙해지면 매일 사용도 오케이. 처음부터 매일 바르면 피부가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12주는 이틀에 한 번 사용하고 피부가 잘 적응하면 그때부터 매일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은 김이 빨리 옅어지라고 20분 붙여놨어요 하시는데 절대 금물입니다. 정해진 시간 510분을 넘기면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니라 피부 손상의 위험만 커집니다. 잘못된 민간요법과의 차이 꼭 구분하세요. 레몬, 감자, 오이팩 같은 민간요법은 사용법이 불명확하고 피부 자극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식초 양파즙 홈케어는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상담을 통해 정제된 관리법입니다. 천연이라도 아무렇게나 쓰는 건 절대. 금물, 안전한 사용법과 꾸준함이 있을 때 피부는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들만 잘 지키신다면 피부에 큰 무리 없이 기미와 검버섯을 부담 없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홈케어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겉만 관리해서는 안 되니까요. 기미검버섯은 바르는 것만 잘하면 없어지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피부는 겉에서 바르는 것보다 안에서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기미나 검버섯처럼 색소가 깊이 박힌 문제는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변화 속도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식초와 양파즙 홈케어와 함께 병행하면 피부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내 몸 안에서의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자외선 차단,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햇볕이 따뜻해서 좋긴 한데 피부가 탔는지 기미가 진해진 것 같아요. 이 말 어르신들께 자주 듣습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은 짧아도 자외선은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고 기미를 진하게 만듭니다. 외출할 땐 반드시 모자나 양산, 흐린 날도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창문 앞에서도 방심하지 않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기미가 짙어지는 속도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6잔에서 8잔 물 마시기. 물을 잘 안 마셔요. 커피나 국으로 때우는 편이에요. 이런 습관은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세포 재생이 더뎌지고 색소 침착도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하루 6,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식사 전후로 나눠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기상 직후, 식전 한 잔의 물은 피부 순환을 도와주는 자연 클렌징 역할을 합니다. 셋째,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세수하고 나서 까먹고 한참 있다가 바르는데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피부 변화가 달라집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을 잠가주는 것이 피부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기미는 특히 건조한 피부에서 더 쉽게 생기기 때문에 물 닦고 바로 보습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걷기 운동, 스트레칭 등 가벼운 활동하기. 요즘엔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피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걷기나 집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특히 하체를 움직여야 심장에서 피부까지 혈액이 잘 돌고 기미처럼 정체된 색소도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해요. 다섯째,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요즘은 12시 넘어서 자는 게 습관이에요. 하지만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피부뿐 아니라 혈압, 당뇨,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당장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한 달, 2달 후 확실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한번 생기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부터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초와 홈케어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런 생활 습관까지 함께 실천하신다면 피부가 더 건강하고 환하게 바뀌는 걸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와 마무리 멘트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식초와 양파즙 홈케어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르신들의 후기처럼 올바르게 꾸준히 사용하면 기미와 검버섯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피부는 솔직합니다. 정성 들인 만큼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병원 시술 전에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한 자연 관리법.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거울 속 피부가 훨씬 맑아졌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께 꼭 필요한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만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꿀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